네,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런 노란톡방에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분부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매수가는 14만 9,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슈가 있었죠.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이제 감마변이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질문자님은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보려면 셀트리온을 먼저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좋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상시의 움직임보다는 많이 안 오른 거죠. 네. 많이 안 오른 거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 하락분도 이제 다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오늘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일단 다른 종목들 조금 이제 그 뭐 M&A 뭐 아니면은 그 위탁 생산 이런 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ST팜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 약간 돌아 올라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앞전 고점을 좀 터치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정작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어떤 호재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사실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고, 지금 이 굉장히 좁은 폭의 그 상단과 하단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갇혀 있죠. 이 볼리저 밴드 지금 굉장히 작은 폭에 좀 갇혀 있어서 사실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올라갈 듯한 어떤 모습은 지금 일단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15만 원 정도에 사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현재 11만 6천 원 정도 됐고요. 가격이 한 요 정도 선인데요. 지금 이 앞전에 계속 횡보하는 이 부분에 한 중간 가격 정도 되시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를 뭐 사실 그냥 그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하고 이렇게 눌렸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계단 하락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게 다시 또 옆으로 기고 있죠. 이게 사실은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내려올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확률보다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슈가 됐었는데 내려오는데도 저가 매수로 붙는 어떤 거래량이 전혀 안 보이죠. 거래량이 전혀 안 보이고 거래량 완전히 죽어 있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사실 이 안에서 작게 보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못 빠져나오니까 다시 한번 밑으로 레벨 다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는데도 지금 어떤 소식이 나오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델타 변이가 나오고 막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지금 현재 가격이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1선도 꺾여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이 121선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레벨 다운을 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옆으로 긴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매물대는 지금 이 밑에 있거든요. 7, 8만 원대. 7, 8만 원대 이 밑에 있으니까 조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위험하고, 일단은 관망 의견 드리고요. 관망 의견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어떤 위에 상승을 준다고 하면 조금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시는 마인드로 보시는 게 낫고요. 일단 이 부분이 다시 이 부분을 이겨내서 15만 원까지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힘들어 보인다. 다만 이제 그 레키로나 뭐 그 관련된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만약에 슈팅이 걸리면 하루 이틀 그 슈팅이 걸렸을 때 손실폭을 좀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부분만 조금 알고 계시면 그래도 좀 상승이 나올 때 조금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조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서 혹시 기회 주면 좀 빠져나오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첫 번째 고민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왔던 호재에 크게 반응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점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차트 흐름을 보니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고민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고요. 매수가는 63,66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5G 관련주죠.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1월 초 이후로는 계속 손실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약간 조금 안타깝긴 한데 지금 이 앞전에 상승하는 이런 어떤 추세 속에서 지금 밑으로 꺾였죠. 밑으로 꺾여 상당 부분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손해를 많이 줄였어요. 여기 지금 매물대가 있죠. 손해 많이 줄였고 지금 못 팔면 이거 다시 또 굉장히 큰 하락으로 또 예전에 그 흐름으로 또 끌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일단 앞전에 이런 거래량 굉장히 많았죠. 지금 거래량 없죠. 인기가 없어졌죠. 인기가 없어졌고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지금 상당 부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대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121선 위로 올라탔죠. 올라타고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기대감을 갖고 보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친구들을.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KMW고요. KMW 마찬가지 똑같은 흐름이죠. 똑같은 흐름인데 지금 내려왔죠. 이 종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약하고 다시 조금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KMW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이솔루션 마찬가지 흐름이죠. 마찬가지 흐름. 지금 똑같이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다시 갈 것처럼 했지만 120선 맞고 떨어지고 있죠. 맞고 떨어지고 있고 이 앞전에 지금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이 같은 업종의 친구들의 흐름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또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도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흐름이 횡보를 하면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 똑같은 흐름으로 120선 돌파하고 나서 지금 밑으로 흘러내리려고 하고 있죠. 밑으로 흘러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솔리드라는 종목도 지금 반응이 별로 없고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120선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21선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데 지금 21선을 이탈할 것이냐 내일 만약에 이탈할 것이냐 여기 121선이 밑으로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탈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46,000원. 예.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한 번에 다 빠져나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걱정되실 텐데 일단은 한 번에 모든 타이밍을 한 번에 정확하게 무슨 원자 현미경 매매로 그냥 다 한 번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여가야겠죠. 그냥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도 상관없고 뭐 내려와도 상관없고 그냥 그럴 수 있도록 서서히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15%를 한 번에 다 그냥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불안하시면 다시 오를까 봐 못 팔겠다 싶으면 일단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 120에서 이탈할 것 같다. 5만 원 이탈할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서 일단 5%를 파세요. 5%를 팔고 그리고 이제 팔고 났는데도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절반 정도만 갖고 있고 절반은 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 밑에 왔을 때 대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45,000원 정도 권역에 왔을 때 지금 5만 원에서 45,000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10%거든요. 추가 10%. 그러니까 10% 정도를 더 싸게 다시 살 수도 있는 어떤 생각을 해보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자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다시 여기서 반등을 주면 이 정도 권역에서 한번 잘라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53,400원 요 정도 부근에 계속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비중 줄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비중을 줄여놔야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보면서 좀 부담 없이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기관 쪽에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냥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그 수급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수급은 그냥 현재까지 이 주가를 만들어 놓은 원인일 뿐이지 그 수급이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어진다라고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현상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전문가님, 네네. 5G 관련주들은 앞으로 하반기에 수주 기대감 때문에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실려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냥 차트를 먼저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기대감이 실려 있는데 주가 왜 이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기대만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버티기에는 지금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그런 마이너스 20%예요. 여기까지 보면 그 기대감으로 이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다시 내려올 때까지 참을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매매를 실패한 부분을 조금 인정하고 일단 이게 그 주식을 계속적으로 오래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좀 실패에 대한 인정도 좀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하죠. 저도 수도 없이 틀렸고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도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인정이 빨라서 그래요. 인정을 빨리 하고 본인이 그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빨리 하고 또 다음 기회를 보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지만 어떤 이런 베팅을 하나 했을 때 이게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매매는 실패했어요. 63,000원에 샀는데 지금 4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5만 원까지 왔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냥 내가 실패했다. 내가 6만 원에서 4만 원까지 2만 원이 빠졌다가 만 원이 다시 올라와 줬으면 하락분의 절반을 돌려줬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내가 항복할게라고 그냥 하는 게 다음 기회를 또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매 습관인데요. 제가 갖고 있던 종목 중에 동구바이오라는 종목도 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고 중간에 이제 반등을 줬을 때 일부 잘랐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갖고 있는 게 플러스가 됐으니까 저는 매매를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 종목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냥 본전 수준에서 그냥 판 거예요. 그 종목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되던 간에 그런 매매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매를 했을 때 그 매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손해로 빠져나오는 습관을 저는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만큼 반등을 줘서 다시 절반을 돌려줬을 때 이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가 그냥 아예 그냥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 5G 관련주라는 이 종목 자체의 구성이나 이 움직임이 제가 예전부터 많이 봐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라올 때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오죠. KMW도 막 4,000원부터 막 그렇게 올라왔죠. 근데 내려갈 때 또다시 그렇게 내려가는 업종이에요. 이게 크게 보시면 이 큰 추세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큰 추세가 2017년부터 시작해갖고 18년, 19년, 20년 이 5G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만큼이 올라왔죠. 근데 막상 현실화가 될 때는 항상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타는 흐름이 나와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그런 흐름을 타려고 하고 있고 앞에 그런 흐름을 타려고 했다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어깨를 한번 다시 주는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 자르고 나오면 셀트리온으로 얘기하면 이런 데서 못 자르고 나오면 여기서 더 못 자르기 힘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것도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이 61선을 올라탔다가 밑으로 꺾였을 때 여기서 팔았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사갖고 다음 기회를 또 볼 수 있죠. 종목의 비중을 늘리지 않고. 근데 저 15%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도 못하고 또 하면 비중이 너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운영하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줬을 때 내가 2만 원이 내려갔다가 다시 만 원이 올라오면서 기회를 줬을 때 한번 잘라주는 게 일부 좀 잘라주고 다시 내려와서 이 부분을 줬을 때 거기서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손해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추세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끝나가고 내려가려고 하는 초반부일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못 팔고 나오면 이거 잘못하면은 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비중 15%를 들고선 계속 여기에 묶여 있지 말고 단계적으로 좀 잘라내면서 내일 같은 경우에 한번 판단해야 될 시기가 딱 왔는데 지금 종목 상담이 딱 들어온 거거든요. 위로 보면 여기
여기를 와도 5%는 무조건 잘라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도 무조건 5%는 잘라야 되고 그게 다시 올라올 것 같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을 좀 잘라서 결과적으로 절반은 잘라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싱하우스 전문가가 두 번째 고민 종목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 지금 속상하시겠지만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53,300원이었는데요. 내일 5만 원대를 이탈했을 때 5% 1차로 매도하면서 분할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5,000원대까지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고민 종목 이어갈게요. 세 번째 종목은 아세아 제지고요. 매수가는 55,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시아 제지주들은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은 업종이죠. 오늘도 질문자님 매수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아세아 제지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아세아 제지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죠. 이 위치에 있는데 일단은 지금 조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조금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있죠. 에너지가 좀 더 떨어지고 있고 뭐 회사는 지금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그런 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골판지 이제 이게 골판지 원료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 이제 골판지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날리고 이제 골판지 이게 대장주죠. 대장주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은데 다른 회사들 한번 볼까요? 네, 삼보판지. 네, 삼보판지 흐름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신대양제지. 마찬가지로 좀 흐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 밀려 내려오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대림제지. 네, 대림제지도 조금 흐름 모양 다 비슷하죠. 이렇게 업종군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업종을 사는 거죠. 업종을 사는 거. 지금 현재 55,000원 정도 되시고 지금 현재가 부근에 있어요. 현재가 부근에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약간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제 맞으면서 좀 거래량이 늘면서 기관 외국인이 좀 매도하면서 좀 내려왔거든요. 일단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어떤 모습이 아니고 지금 수급들 보이시죠? 수급들 보이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들 좀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좋죠. 실적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 3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냐라는 부분이 약간 이제 의문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이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 뭐 제지 관련된 종목들 뭐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모자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근데 주가가 좀 힘있게 가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비중은 이제 그 한 10% 정도로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에 제가 말씀드린 뭔가 외에 다른 걸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냥 지금은 사실 뭐 크게 대응 그냥 보유하고 좀 지켜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 비중을 줄여보자. 그냥 어차피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에 충분히 있으시니까 한 5% 정도만 비중을 좀 줄여보고 그 5%는 좀 다른 업종을 좀 한번 보자. 이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느리고 굉장히 지루해요. 지금 지루해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지루해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언제적부터 지금 여기를 못 넘어가고 여기를 이 좁은 폭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상승이 멈췄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지루한 흐름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3달째 지루한 흐름으로 들어갔는데 심지어 다른 종목들은 밀려 내려오고 있다. 이 신대양 제지 같은 거는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단 신대양 제지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은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인기를 잃어가고 있고 하니까 일단 제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제 조금 오히려 인기가 없어서 많이 내려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다른 산업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시장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쪽의 종목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일단은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크게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이 좋으셔서 뭐 가지고 계시고 보유하고 관망하고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뭐 의뢰를 하셨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조금 손해 없이 빠져나오고 한 절반만 들고 보시고 절반은 좀 다른 업종군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고민 종목 아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절반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지주들 흐름이 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주무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매수가는 24,4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보니까 비중 크신데 그래도 수익권에 계셔서 다행인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보유 의견 드리고 다만 비중이 조금 많은데 요 흐름이 어떻게 예상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앞전에도 비슷한 흐름이죠. 앞전에도 요렇게 보면 지금 현재 흐름과 비슷하죠. 여기도 이 앞전에 여기 흐름도 지금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만들고 또 지루하게 있다가 한번 레벨업을 하고 또 이렇게 지루하게 있다가 한번 레벨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지루하게 있다가 레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런 차트 굉장히 흔한 차트죠. 굉장히 흔한 차트. 제가 하고 있는 종목 중에도 있죠. 요 모양 기억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대유에이텍이죠. 예, 대유에이텍. 한 번 레벨업하고 지루하게 있죠. 한 번 레벨업하고 지루하게 있죠. 한 번 레벨업하고 눌러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지루한 흐름의 길이가 이만큼이었다가 요만큼으로 짧아지고 요만큼으로 기간이 짧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었다 누르고 이제 더 짧아졌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현대로템 다시 보시면 길죠. 짧아졌죠. 조금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짧아지면서 그리고 들고 누르고 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올라가겠죠. 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회사가 그냥 좋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현대차 계열 중공업체고 철도, 무기, 방산, 뭐 자동차 제작 설비, 뭐 로봇, 뭐 환경 설비 플랜트, 수소 사업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있는 회사예요. 종목은 좋다. 다만 기술적으로 그거를 예상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차트는 그렇게 모양이 예상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럴 거면은 일단 이 부분에 와서도 멘탈이 살아 있으려면 이 부분을 한번 찍어줄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23,400원이죠. 지금 24,400원에 갖고 계신데 상단은 지금 24,800원이죠.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비중이 40%라고 하면 비중 조절을 저 안에서 조금 잘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본인이 그냥 멘탈을 조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냥 40%라도 그리고 나는 주식을 매매하고 자꾸 그걸 만지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홀딩 의견도 뭐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은 그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점점 짧아질 것이다. 이게 이 횡보 기간이 이 앞에 이만큼 길었던 게 요만큼으로 줄었고 이거보다는 좀 더 짧게 횡보를 하지만 그래도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지루할 수 있다. 몇 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넘어가고 누르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많다.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 참고 하시면서 좀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고 시원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다음 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다이아고요. 매수가는 43,34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진다이아는 차량용 수소탱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질문자님 지금 매수가 보니까 조금은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 관련주죠. 수소탱크 만들고 이 회사가 그 일진 복합 소재라는 그 회사가 그 IPO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도 살아있는 회사죠. 다만 회사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서 오늘도 한 7만 주 정도, 어제 4만 주. 예, 4만 주면은 사실 4만 주면은 하루 총 그냥 거래 금액이
뭐 한 10억,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량이 좀 너무 없어서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결론은 일단 보유 의견은 일단 드릴게요. 일단 그 수소차로 인해서 좀 기대감을 받고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고점에서 거의 뭐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났죠. 그리고 뭐 매수를 해서 잡으신 그 가격 구간대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좀 당분간 여기서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줘서 이 정도 가격대를 한번 온다면 조금 비중 조절하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전에 이게 윗전에 상단부가 앞전에 하단부가 됐죠. 이게 굉장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구간을 쉽게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46,350원 정도 부근인데요. 비중 20% 정도 갖고 계신데 일단 목표가를 한 요 정도로 짧게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면 요 정도 목표가로 왔을 때 여기서 강하게 그냥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없느냐 일단 그거를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왔을 때 다시 내려갈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고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갖고 또 다음 구간을 조금 지켜보는 그런 자세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주목을 받아서 거래량이 많이 있거나 이렇게 거래량이 활발하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나 이 앞전처럼 뭐 거래량이 점차 살아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나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관심이 없는 와중에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하죠. 그럼 그 변동을 하는 그 파도를 타고 내가 여기서 손해 없이 수익을 내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운영의 영역인데 일단은 목표가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한 43,000원이 앞전에 상단 부근 오기 전에 수익을 주면 한 45,000원 초반인부터는 조금 약간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 좀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또 이 종목 괜찮으면 비싸서 다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또 다시 받았다가 또 올라오면 또 팔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강하게 올라가면 뭐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끌고 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조금 그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일진 다이아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세세하게 주셨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없어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목표가를 짧게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는 45,000원대부터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나노스고요. 매수가는 6,79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최근에 이스탄공 인수전에 참여했을 때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독일의 바이오 기업 코덴파마와 협약을 맺은 점도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나노스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나노스는 지금 차트 딱 보시면 그냥 딱 세력주죠. 그냥 이거는. 예, 그냥 세력주 딱 보여요. 그냥 딱 보이고 여기 그냥 부러졌죠. 여기서 그냥 부러졌다는 표현이 이제 딱 정확하게 맞는 그냥 부러뜨렸거든요. 예, 부러뜨렸는데 일단 그 외국인들 조금 매도세 나오고 요때 좀 샀었죠. 요때 이제 쌍방울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앞전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서면서 지금 외국인들도 물렸죠. 여기서 지금 물렸어요. 물렸는데 내려오는 어떤 조정 권역에서 이제 개인들이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6,790원이시면은 지금 뭐 크게 물리신 건 아니고 지금 이 정도 권역이면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줄 거예요. 분명히 주는데 일단 조금 빠져나오려고 생각은 하되 빠져나오면서 이제 수익까지 낼 수 있나라는 부분들을 좀 차근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조예요. 1조. 지금 9,700억짜리인데요. 예전에는 이 회사 진짜 괜찮았죠. 예전에는 괜찮았고 이게 이제 그 휴대폰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인 그 어떤 필터, 광학 필터, 홀 센서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16년에 회생 절차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회사가 망할 뻔했죠. 망할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 이제 이 나노스의 CEO를 했던 분이 쌍방울의 이제 전체 회장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 앞전에 이런 어떤 고난을 겪었죠.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장기간 이렇게 눌렀는데 여기서 이런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또 이 상승을 그 마감하는 것도 되게 과격하게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과격하게. 근데 이 앞전에서도 한 번 있었죠. 이렇게 앞전에서도 이렇게 한번 부러뜨리는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놓고 완전히 이제 부러뜨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어떤 그런 개별적인 어떤 호재 때문에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자리를 만들었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줄 수 있다. 이 앞전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줬듯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있는데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고 이 지금 당장 뭐 손절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뭐 매수가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분명히 한 번은 줄 거예요. 한 번 줄 때 혹시나 8,000원 이상을 주거나 어떤 급등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20%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좀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고요. 뭐 수급이라든지 일단 지금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회사들이 살아나긴 다시 회생 절차에서 뭐 살아나긴 했지만 뭐 특별히 이렇게 회사가 살아나는 듯한 어떤 모습은 사실 보여지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 연도에는 작년도에 이제 좀 적자를 좀 많이 줄이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지만 또 다시 이제 3분기에 적자 전환을 하면서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 회사의 뭐 속속들이를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옆으로 눕고 있고 다시 혹시나 상승을 주면 그냥 다른 종목을 하자 마음 편안하게 지금 20% 갖고 계신데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셔갖고 조금 이 종목은 어차피 이 9,000원 이상을 넘기는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앞전 여기잖아요. 네, 여기인데 지금 9,000원을 크게 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 목표가 짧게 잡고 한 8,000원 정도 까지만 올라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고 일단은 6,790원 이상 조금 본전 주시면 좀 물량 줄이고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제가 모르는 뭔가를 지금 알고 계셔서 매수를 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8,000원 이상권역에서는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말자. 좀 일단은 좀 순차적으로 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스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본전 이상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좀 빠져나오는 기회를 삼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8,000원쯤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재무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IM이고요. 매수가는 1,380원, 비중은 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IM 크게 빠졌네요. 4% 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1,14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이 IM도 참 예전에는 진짜 좋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참 흐름이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1,380원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물린 자리는 또 아니시네요. 일단 내려올 때 사실 수 있는 자리에서 조금 한번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1,380원이면 한 요 정도 권역인데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자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예전에는 이게 광모듈 부품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그 이미지 센서 뭐 이쪽에 이제 신규 먹거리를 그쪽으로 조금 전환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좀 변경되면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 회사가 AR, VR 예전에 포켓몬 게임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AR, VR 관련주로 조금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뭐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와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 이 상승은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전환사채 발행, 뭐 자금 조달, 삼자 배정 유증 어떤 이런 개별적인 사유의 어떤 이슈로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의 어떤 회사의 본질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는 거의 반응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왔거든요. 지금 일단 뭐 외국인들은 조금 약간 매매가 최근 들어 들어오기도 하고 개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수급을 가지고 근데 외국인들의 매매가 막 들어온다고 해서 뭐 다시 상승한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기대를 갖기보다는 일단 근데 지금 자리에서 또 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다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보유 의견 드리고 조금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번 연도에는 좀 흑자 전환하고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긴 해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뭐 매수가도 크게 높지 않다.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좀 만약에 기술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요 정도 권역까지 반등했다가 요 정도 가격 지금 여기가 지금 매물대잖아요. 이 매물대를 기초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매물대를 기초로 해서 반등을 주고 다시 1,500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 1,380원이시면 그 와중 속에서 뭐 크게 손해 없이 나오실 수도 있고 조금 끌고 가보실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IM까지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